안녕하세요, 상상인 여러분. 상담학자의 세상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식이나 투자, 재테크 이런 것들 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혹은 투자나 재테크 하진 않더라도 평소에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투자와 재테크에 대해서 심리학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심리학이 과연 투자나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 투자 성향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담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TCI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는 미국의 정신의학자 로버트 클로닝거가 제안한 심리검사 도구인데요. 이 검사 도구에 의하면 인간은 4가지를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가지는 위험회피 성향과 자극추구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 혹은 내게 좀 더 적합한 투자 방식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투자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투자 방식이 그 본인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위험회피 성향은 좀 낮은 편이지만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이라면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리스크는 적지만 보상도 적은 투자 방식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투자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이라면 요 몇 년간 주목받았던 비트코인이나 혹은 주식과 같은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있지만 보상 또한 높은 투자 방식이 그 개인에게는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적합한 투자 방식은 그것을 잘 했을 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금을 잃을 가능성은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것이 더 높다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학이 투자나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투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경향성들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심리학자 출신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만큼 행동경제학 분야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데니얼 카네만은 그의 동료 교수와 함께 전망이론이라는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전망이론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이나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동일하지 않고 다를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금에 대한 손실과 원금에 대한 이익을 통한 만족이나 고통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땄을 때 반대로 10만 원을 잃었을 때 그로 인한 만족감이나 그로 인한 고통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0만 원이 더해지거나 10만 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실제로 그렇게 만족을 하거나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원금에 대한 손실에 대한 아픔이 원금에 대한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제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땄을 때와 10만 원 잃었을 때 제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10만 원을 땄을 때 오늘 상쾌한 하루가 되겠군 이 정도에서 만족을 했다면 반대로 10만 원 잃게 되면 제 투자에 대해서 매우 많은 후회를 하고 하루 종일 우울한 상태로 업무를 보고 꿀꿀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원금에 대한 손실에 대한 아픔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원금을 지켜야 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개인이 오랫동안 투자를 더 잘할 수 있고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투자 성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 어떠한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학이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만 듣고 보면 뭔가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심리학을 잘 안다고 해서 실제로 투자나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심리학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더라면 실제로 이미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돈을 수없이 많이 벌었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리학을 잘 안다고 해서 실제로 투자나 재테크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심리학을 적용해서 투자나 재테크를 할 때 신중히 그걸
그것을 연습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의 차이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즉 내가 투자 성향이 이렇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막상 투자를 하게 되는 시점에는 충동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투자를 했지만 잃게 되면, 혹은 나중에 거슬러 봤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나름의 그냥 합리화된 의사결정이었구나, 이렇게 후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리학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투자나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배우는 심리학을 제가 성공적으로 투자나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나눠볼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 제 영상이 앞으로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